제가 몇 가지 되게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으로 내가 법을 들어가고 싶으니까 법에 관련된 걸 1순위로 넣어야 되는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어느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곳이 뭐 카운슬러든 선생님이든 지인이든 상관없어요. I know for a fact. 이건 확실해요. 테스팅은 이거는 이제 다 SAT면 SAT, ACT면 ACT. 그럼 SAT를 많이 하니까 SAT를 누를게요. 근데 ACT도 봤어. 그러면 ACT도 봤어. 누르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넣으면 넣을수록 탭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토플도 봤으면 토플도 누르시고, right? 대부분 IBT겠죠? Internet Based Test. 그럼 이제 눌렀어. 그럼 탭이 나왔어. 그러면 넣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돼요. 여기서 언제 좀 이제 이것도 딜레마가 나요. 쌤, 저는 ACT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좋고 SAT는 이 부분이 좋아요 라고 하면 두 개 다 넣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근데 예를 들어 당연하게 하나가 너무나도 월등하게 좋고 하나가 월등하게 안 좋으면 당연히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개가 너무나도 똑같아. 그럼 저는 굳이 두 개 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너무나도 스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ACT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SAT를 안 보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무 둘이 똑같으면 이거는 초이스예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똑같다라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ACT 35, SAT 1550, 60 이러면 뭐 둘 다 똑같겠죠. 근데 35가 정말 35가 아닐 수도 있겠죠. 34.5 혹은 너무 아쉽게도 35.25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1520도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 나도. 저도 헷갈려 생각하면서. 근데 그 정도 되면 둘 다 넣어도 돼. 근데 막 굳이 1400, 1300점인데 ACT도 막 그래. 그럼 그냥 하나만 넣으세요. 하나만 넣으시고 그러면 ACT를 하나 뺄게요. 자, 그러면 토플도 학교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나와요. 4년 이상 뭐 foreign language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이거는 대부분은 저는 근데 international 학생이면 regardless of your time spent 예를 들어 나는 국제학교에서 6년 있었는데요. 그럼 토플 안 봐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보내라고 해요. SAT를 1500점을 넘었으면 대부분은 112, 3, 5 정도는 받아요. 토플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저는 110, 한 2, 3점 이상만 되면은 좋은 어느 정도 나는 되게 잘한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토플은 내가 딱 그거예요. 토플은 딱 하나.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또 가성비가 좋다. SAT 공부 어느 정도 했으면 한 몇 주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토플을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요. SAT를 공부하면 토플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하지만 스피킹이라는 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연습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니 이거는 둘 다 넣어서 인터내셔널 학생이면 그냥 둘 다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괜히 막 계산하고 막 내가 안 넣어도 되나? 넣어도 되나? 선생님이 넣지 말래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인터내셔널 학생이면. 얼마 전에 이제 제 학생 중에 그런 질문한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점수가 1400, 80인데 안 넣고 싶다. 안 넣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게 학교마다 너무 다르긴 해요. 학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카테고리가 더 넓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든 너가 우리 학교에 넣을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막 랭킹 50위부터 밑에는 그래? 너 토플 혹은 AP 랭귀지? AP 랭 들었으면 그걸로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을 되게 많이 줘요. 요즘에는 듀오링고도 받아준대요. 듀오링고도 받아주긴 해요. 코로나 이후로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는. 저는 토플을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가장 않아요. 영어를 잘 공신력이 있다고 메저먼트를 잘 하고 오래됐고 시험도 많은 기관에서 인정을 하는 시험이고. 맞아요. 매트릭이 좀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학생의 어떤 영어의 레벨을. 그래서 저는 토플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토플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학교를 다 파악하시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몇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 학교는 괜찮네 안 넣어도 되나라는 걸 확인하고 넣고 어쩔 때 정말 토플 때문에 너의 아직 어플리케이션을 안 받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qualification. We're still pending with your TOEFL score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찜찜하지 않으려면 그냥 내세요. SAT도 이제 이것도 number of past tests you wish to report인데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쌤 제가 첫 번째 시험을 망했고요.
두 번째 시험을 되게 잘 봐서 그냥 두 번째 시험만 넣으면 안 될까요? 아.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일단은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면은 복잡해. 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 시험을 신청했는데 보고 취소했어요. 이것도 있고 안 봤어요. 보고 신청했는데 안 봤어요. 아예 안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솔직히 초이스를 줘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면 최근 것만 줘요. 왜냐면 질문 자체도 how many number of passed SAT score you wish to report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일단은 how many do you wish to report라는 걸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초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의 트랜스크립을 우연하게 봤어요. 근데 그 트랜스크립이 부모님이 보지 못하는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크립이에요. 학교한테 보내는. 네네네. 근데 거기에 how many SAT를 얘가 봤는지, 점수가 뭔지, 언제 봤는지가 다 레코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ambivalent해요. 그러니까 뭔가 mixed 된 feeling인데 그래도 일단은 질문 자체만 봤을 때는 내가 초이스가 있으니 그냥 내고 싶은 것만 내세요. 근데 저는 근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온다. 어차피 안다. 어차피 알 수 있다라는 어차피 거고 안다. 정말 그래요? 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쵸. 얘가 갑자기 쌤 근데 여기에 3개가 있는데 이게 뭐죠? 라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5번 봤는데 뭐 많이 보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막 거예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많이 보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리포트 할 때 2번만 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다 알아요. 근데 토플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플은 무한저로 봐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하면서도 당연하겠죠. 토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IQ 시험이 아니니까. 근데 요거는 IQ 시험의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그래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너무나도 낮은 성적을 받을 것 같으면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거든요. 저는 그쵸. 그냥 보지 마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유가 다 있어요. PSAT를 차라리 저번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PSAT를 보면 돼요. 그럴 때는 SAT를 보고 싶긴 한데 아직 출력이 안 될 것 같다면 PSAT를 신청해서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게 SAT의 어떤 how many times you taken 그렇죠. SAT고 여기서 잘 알아서 고민을 해서 컨설턴트와 고민하든지 카운슬러와 고민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 4번을 봤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건 2개. 왜? 한번 첫 슈퍼 번째는. 스코어잉, 그러니까 대부분 슈퍼 스코어잉이 되니까 2개의 어떤 리딩 라이팅 세션이 되게 높았던 날, 그 다음에 혹은 뭐 매스가 조금 더 높았던, 대부분 막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봤을 때 700점, 매스가 800점. 근데 두 번째 봤을 때는 730점, 매스가 790점. 이러면 합산을 해서 1530이거든요. 베스트 스코어 2개를 합산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2개를 저는 좀 넣고 3개는 의미가 없는 게 스포 스코어가 안 돼요. 또 3개가. 그리고 퓨처 데이팅은 왜 중요하냐? 이 친구한테서 우리가 한 번 더 SAT 스코어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아쉬운 점수가 있었다고 하면 나 한 번 더 볼 건데 이번에 점수 잘 볼 거고 그거 확인해줘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 친구가 이 점수가 자기의 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다고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는구나. 예를 들어 156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본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되게 rigorous한 친구구나. 1500, 1400인데 한 번 더 본대. 그러면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 보는구나.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월 성적이 애매해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게 저희 알죠? SAT 많이 해봐서 딱 나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때 나오는데 어떤 친구들은 계속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펜딩이 되는 경우가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장 세이프한 건 8월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얼릴 때 10월 시험은 혹시라도 빨리 나오면 얼릴 때 넣을 수 있고 혹은 이거는 대부분 UC나 레귤러 때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얼리 2. 오케이? 토플은 토플이고 take as many as you can, but you know, expensive. 자, 마지막 액티비티 섹션에서는 솔직히 저는 이 액티비티 섹션을 다 넣는 거를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아요. 물론 너무 많으면 다 넣으라고 해요. 총 10개가 막 있죠. 2, 30개 정도 했던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넣어요. 근데 막 10개를 했는데 나머지 2-3개가 진짜 의미가 없으면 굳이 안 넣어도 돼요. 8개, 9개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솔직히 정말 찾기 힘들어요. 요즘 저 7개밖에 없는데요. 3년 동안은 너무 찾기 힘들어요. 이것도 아까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널스랑. 그러니까 진짜 너무 비슷해요. 의미가 있는 활동을 넣고 내가 뭔가 거기서 뭔가 롤이 있는 걸 넣어야 되는데 맞아요. 개수만 채우려고 막 넣으면은 안 그냥 됩니다. 왜 이거 쓴 거야? 막 시간도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되게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으로 내가 법을 들어가고 싶으니까 법에 관련된
때문에 그걸 1순위로 넣어야 되는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어느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곳이 뭐 카운슬러든 선생님이든 지인이든 상관없어요. I know for a fact. 이건 확실해요. 무조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넣어야 돼요. 그 순서는 확실한 게 어떻게 짜야 되냐면 내가 입학 사정관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의 core strength나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계속 보면은 매력을 언젠가 다 찾을 수 있어. 그치만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랑 컨플릭트가 없이 오랫동안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입학 사정관들도 보는 어떤 에스펙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벌린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건데, 예시로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도 사람을 만날 때 뭐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인연을 정말 이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중요한 가치관 3가지를 꼭 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관 3가지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 저는 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내 순위를 내가 잘 새기질 못한다면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난 이 사람이 키가 커야 돼 라는 게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면 굳이 그거를 3순위 안에 넣을 3순위 안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3순위나 아니면 4순위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프라이타이즈를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키가 크네? 그리고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가면 그게 나한테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저는 3가지의 가치관을 생각하는 게 이 지금의 액티비티 빌드업이랑 너무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가 무엇이냐, 4가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4가지가 액티비티 섹션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보여줘야 돼요. 나의 퍼스널 네. 스테이트먼트, 나의 수상 경력, 뭐 서플리먼터리 에세이 맞아요. 등등에서 이게 묻어 나와야 되는데 코र्스, 내가 어떤 코र्스 들었고, 뭐 그쵸. AP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구나라는 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나 이거 쓰면 너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이 액티비티 원에 딱 썼는데 다른 거 얻은 곳에서도 보이지 않아. 혹은 헷갈려. 예.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읽고 서플리멘트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프로파일, 에듀케이션 이렇게 읽으면서 오케이. honors, 이 activity 사람을 이제 알아가는 그래서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반전은 괜찮은데 모순적인 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3개 정도 이렇게 탑으로 올려놓는 것들을 서플리멘트를 쓰긴 해요. 써요. 네. 쓰게 되죠. 무조건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쌤 제가 5년 내내 볼리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1순위로 넣어도 될까요? 정말로 이게 너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으면 1, 2순위로 넣어도 되라고 해요. 그렇죠. 나의 어떤 캐릭터를 빌드하거나 나의 탤런트를 빌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맞아요. 넣어야죠. 1순위로. 이게 너무 보여요. 누가 봐도 입학사정관은 어떤 친구가 인턴십 1로 딱 했고 커리어 오리엔티드로 딱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커리어 오리엔티드, 네 번째 리서치, 네 번째 딱 이렇게 하면 6개월, 1년, 3개월, 6개월 막 이래요. 그리고 다 파운더. 누가 봐도 이거는 팬시해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진정성이면 괜찮아요. 제가 이 액티비티를 만들 때 제일 시간을 많이 쏟아요. 한 2달은 봐요. 한 달, 2달은 봐요. 왜?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도 맞춰보고 서플리멘터리도 맞춰보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나? 이런 것들을 맞춰보니까 조심하게 하지만 진정성 있게 그리고 대담하게 가세요. 걱정 마세요. 쌤, 저 바이올로지 공부하고 싶은데 보이스카우트 되게 오래 했는데 이거 관련 없으니까 내려도 되죠? 말도 안 돼. 보이스카우트를 5년을 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왜 이거를 5위에 나? 1위에 나? 라고 해요. 왜? 이것도 바이올로지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학생 중에서 히스토리 하는데 아트를 굉장히 높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굉장히 높게 놓아서 Trust me, I had plenty of cases. 너무나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누가 무언가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식 같은 건 네. 없다는 거죠. 공식 없으니까 진정성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진정성도 있지만 나를 알고 접근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 시점은 self-reflection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입학사정관한테 헷갈리지 않게 3가지, 2가지는 확실하게 줘야겠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를 미리 어느 정도
정도는 만들어 놓고 생각해 놓고 빌드업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섹션 안에서는 포지션 리더십은 너무나도 그냥 뭐 똑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요 세크터리였고 바이스였고 지금은 프레젠트였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일단은 프레젠트를 하고요. 디스크립션에다가 그렇게 쓰면 돼요. 9학년 때는 바이스, 세크터리, 10학년 때는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responsibility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 5년 했는데 저 이거 그냥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너무- 것도 그것도 물어보잖아요. 저는 멤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서 그러니까 파운더, 팀 리더 이런 거, 발시티 이런 것만 앞에다 막 넣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멤버였는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아니 솔직하게 레드크로스를 했어요. 그 헌혈 같은 거, 봉사 같은 거를 오랫동안 했어. 근데 뭐 이걸 리더야. 너 당연히 멤버지. 너가 앰베서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오르게나이제이션이고 여기서 무슨 파운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냥 멤버로서 해도 되고 이거를 가지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그리고 오르게나이제이션 네임은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액티비티 섹션에서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이거는 acronym을 쓴다든지 short하게 뭐 예를 들어 school representative라고 하지만 school rep이라고 하고 people이라고 하면 PPL이라고 하고 뭐 develop 이런 것도 EV 뭐 여기 LOP 이거 다 쓰는 게 아니라 LP까지만 쓴다든지. 그러니까 dev LP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리스트를 주는데 너가 이 리스트 하나하나씩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했고 무슨 성과 여기 보면은 정말 accomplish any recognition you receive니까 이거 위주로 먼저 써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recognition을 항상 갖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내가 경험했던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내가 했던 것들을 쓰면 되니까 이것도 센스 있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막 다 하나하나씩 얘기할 수는 없어서 아무튼 이것도 솔직하게 하지만 너무나도 이거 절대로 근데 이건 안 돼요. activity description 쓰면 안 돼요. what was the purpose of this 이건 안 돼요. 이 목적이나 존재를 쓰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존재나 이런 거를 잠깐 써서 그러니까 조그맣게 짧게 이런 써서 활동을 했고 거기서 내가 이런 역할을 이거는 했으면 이런 건데 여기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비중을 보면 내가 했던 것들이나 나의 recognition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hours spent per week이랑 weeks spent per year인데 이거는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썼고 1년에 몇 주를 썼는데 1년은 거의 52주고요. 일주일에는 이제 몇 시간 썼냐라는 건데 이것도 아주 솔직하게 써줘야 돼요. 어떤 친구가 자기가 캠프를 갔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how many hours per week인데 갑자기 3일 갔대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60시간? 일주일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60시간이 어떻게 나와? 3일인데. 그래서 잠자는 것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거랑 다 빼고 이 활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거기에 어떤 3일 동안 수련회인가? 이런 걸 갔는데 잠자는 것도 잠도 거기서 잤으니까. 거기서 잤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내가 2시간씩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일주일에 몇 시간 했냐? 야 그럼 나누기 나누면 2를 되죠. 하면 되지.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쌤 제가 매주 거의 한 것 같은데 한 여름방학은 안 했는데 조금 한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럼 그냥 all year이라고 하고 그냥 52주니까 방학 동안 안 한 것만 빼면 돼. 되게 심플해요. 근데 이거를 과장돼서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1, 2, 3, 4, 5, 6이고 나머지 1, 2, 3, 4, 5, 6 첫 번째부터 6개까지 액티비티가 다 11학년 때 했대. 근데 계산을 하니까 말이 안 돼. 얘는 하루에 48시간을 사는 사람이야. 얘는 하루가 다른 세계에 사나? 헤르미온느 그 시계 돌리는 것처럼 시간 돌아가. 시간 돌아가서 내가 30시간이 주어지나? 안 돼요. 우리 학교 가고 밥 먹고 이씨하고 숙제하잖아. 근데 이건 말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마치 갑자기 내가 띵 해가지고 나 아닌데 나 그렇게 시간 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착각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쓰세요. 그리고 주말에만 했다면 주말에 했다고 쓰세요. 거기다가 every weekend 라는 말로. 그래서 weekend도 weekend 하죠. 뭐 WKND라고 하면 돼요. 알았죠? 자, 센스 있게 똑똑하게 오케이? 중요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망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액티비티 섹션을 이렇게까지
정도까지 좀 디테일하게, 뭐 물론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한 걸 수도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액티비티 섹션 굉장히 중요한 섹션이라고 생각해요. 이 5가지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섹션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한두 달 정도는 교정과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라이팅 섹션으로 지금 넘어가면 제가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하진 않고 바로 정말 다음 영상에 저희가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 자기소개서랑 supplementary essay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additional information 섹션이라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에세이가. 첫 번째는 코로나가 너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니?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no 하시는 게 좋고, 혹은 yes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홈스쿨링을 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누가 돌아가셨다. 정말 중요한 이슈가 나의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게 있었다면 맞아요. 이제 yes를 해서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no를 쓸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do you wish to provide details of your circumstance or qualification that's not reflected in the application이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너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다 썼잖아. 근데도 부족했다면 꼭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도 돼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센스가 필요해요. 정말 그냥 냈다 더 줘야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지, 강조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절대. 정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써야 되는 부분.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그러니까 정말 제발 부탁인데, 이거는 정말 좋아할 때가 있고 정말 싫어할 때가 있으니까요. 잘 조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겠어, 나 이거 무조건 안 쓰면 손해일 것 같아 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내가 액티비티를 넣었는데 공간이 부족했어, 나 이거 정말 나한테는 중요한 거라서 더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어 하면 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캐비엇이 있는데, 이 액티비티에서 내가 조금 더 이건 너무나도 내가 더 얘기하고 싶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supplementary에 만약에 그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쵸. 그것도 반복이라는 redundancy라는, 굳이 여기도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한다? 근데 인포메이션이 너무 같다? 대부분 같을 거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다 먼저 쓴 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 additional information을 썼으면 좋겠고, 혹은 정말 똑똑하다면 모든 학교를 다 보고 supplementary를 확인한 다음에 요런 부분은 거의 무조건 들어가겠구나, 내가 무조건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는 미리 써놓고, 이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노하우가 빠른데, 뭐 노하우가 생겨지는데,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은 남겨놓고요. 하지 말고 먼저 다 supplementary부터 문항 에세이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이거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커먼 앱에 있는 supplementary essay 그리고 personal statement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를 다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면 이 두 개는 정말 얘기를 하면 근데 또 쉽지 않아요. 이만큼의 시간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쓸 맞아요. 수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볼 거고, UC 할 때는 저희가 또 UC를 UC도 하면 얘기해보고. 되죠. 네, 맞아요. 오늘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커먼 앱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세이다. 솔직하게 써라. 더 나를 꾸미려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지 하지 말고,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나를 쓰고, 두 번째, 센스를 좀 가져서 센스 있게 좀 쓰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요 두 가지만 잘 지켜서 쓰면은 아마 요 라이팅 서플리먼터리까지는 좀 무난하게 그래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센스 있게 써라라고 해서 액티비티에서 굉장히 또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죠. 근데 막 이런 거잖아요. I supported라고 막 쓴다든지. 그게 센스가 없다라는 게, 왜냐면 이게 너잖아. 그러니까 I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supported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언제 필요하냐면 we supported라고 하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 we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정말로 끝이 없어요. 센스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것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 잘 갔던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도 참고하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매우 근데 중요한 이거 없으면 어차피 안 되죠. 아무리 이 센스와 네. 모든 걸 다 잘해도 라이팅이 없으면은 결국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일 중요한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